오프닝? 알면 알수록 좋다. 쏟아지는 뉴스 속 알맹이만 떠먹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해설 팟캐스트 지지익선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느입니다. 저는 앤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나 편집할 때 녹음이 잘못된 줄 알고 순간 식은땀 흘린다고. 근데 우리 저번에 뉴스 브리핑 나간 게 저번이라고 하면 그 전쟁. 진짜 전쟁. 푸틴의 진짜 전쟁 편. 거기 갑자기 퍼즐가 있는 거야. 그거 같아. 중간 전환음 자리였던 것 같아. 중간 전환음을 뉴브에선 잘 안 넣는데? 그러네? 근데 한 2, 3초? 갑자기 정적이 있어. 그러면 그 메인 발제 그 싱가포르 1편에 아마 그런 구간이 있었나 보네요. 어쨌든 아무튼. 네, 여기 뉴스 브리핑이니까. 네, 우리만 아는 얘기 하지 말고. 우리만 아는 얘기지. 네, 오늘은 그 음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음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기 앞서서 뉴스 브리핑에서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예전에 했던 주제가 좀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그걸 다시 한번 알려드리거든요. 그죠. 근데 제가 그 힘겨운 의료계라고 해서 대한민국 의료계가 했었죠. 굉장히 좀 다사다난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몇 가지 제가 콕 집어서 얘기했던 것들의 후속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네. 우선 대구에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있었죠. 네. 실제로 응급실을 한 5군데, 4-5군데를 돌다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 관련된 4개의 의료기관이 정부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은 물론이고 보조금 지급 중지 그리고 과징금 부과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도 좀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사를 막 해봤는데 그렇게 막 엄청나게 뭐 중환 환자가 많지 않았다. 뭐 이런 또 조사 결과가 있어가지고 이런 처분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간호법 얘기했었죠. 네네. 그래서 그때 입법을 앞두고 있었는데 연기됐고 연기된 날도 곧 돌아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거 정말 신기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요?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대통령 거부권? 네. 난리 났잖아요 지금. 네. 나만 몰라? 대통령은 이제 입법에 뭐 몇 가지에 한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죠. 대통령이. 그렇죠. 대통령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 슈퍼방장권 같은 게 있는 거죠. 한 번씩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데 간호법에 대해서 대통령 거부권을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안 된다. 입법 자체가 실패하게 된 거죠. 표결까지 이유는? 가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거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게 뭐 거부권 행사는 뭐 밥 먹듯이 하는 건 아니고 정말 간혹 한 번씩 있는 거라서 거부를 밝힌 이유의 이 워딩은 그대로 읽어드리면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수기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갭싸움 날 것 같다. 그렇죠. 약간 이 직역 간에 좀 업무가 좀 겹치는 부분이 생긴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좀 잘 해결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선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거기 때문에 이게 입법을 한다 만다가 싸움이 된 게 아니라 여야 싸움으로 커졌죠.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는 작심 비판을 하고 있고요. 네. 여당에서는 옹호하는 정치적 현안이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종잡을 수 없는 사태가 되어버렸어요. 전 표결의 결과가 궁금했던 거였는데. 그러니까. 근데 덕분에 오히려 갈등이 지금 더 심해진 상황이고. 맞아요. 간호사 협회에서도 그러니까 성명을 내는 정도가 아니라 파업하겠다? 뭐 이런 움직임도 있고. 근데 그때 얘기했었죠. 가결되면 의사 파업. 그쵸. 부결되면 간호사 파업. 결국 피해는 우리 이 환자들만 받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는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좀 흘러가고 있고요. 아마 이 이슈는 몇 년간은 지속될 이슈로 보입니다. 입법에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로 들어가 보면 오늘은 제로 슈거 음료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나는 처음에 음료 얘기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음료 얘기라서 나도 제로 슈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의료 얘기를 해서 내가 음료 잘못 들었구나. 의료인데 음료로 들었구나 이러고 있었어. 그럴 수 있어. 아니, 음료 얘기를 할 거고요. 제로 슈거 음료를 얘기를 할 겁니다. 저는 예전에 녹음에서도 따로 밝힌 적이 있지만 저는 과당 섭취를 줄이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중요하죠, 실제로. 네, 그렇죠. 그리고 나트륨도 줄이기 위해서 저는 뭐 음식을 만들 때 간을 거의 안 한다. 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언제부턴가 탄산음료를 포함한 이런 음료를 마실 때 자연스럽게 제로 슈거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제로 슈거가 있으면 그걸 먹는 편이에요. 제로 슈거가 아닌 음료는 뭐 제로 코크 이런 거. 그렇죠. 뭐 그래서 심지어 요즘에는 그 설탕 음료를 먹으면 설탕이 들어간 음료를 먹으면 끝맛이 좀 텁텁해지잖아요.
그게 싫어서 제로 슈거를 이제 맛이나 풍미 입장에서도 저는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저도 이제 그렇게 됐어요. 네. 근데 저는 콜라를 안 먹거든요. 원래 탄산음료를 안 먹는데 그냥 콜라랑 제로 콜라랑 그렇게 차이가 크는가요? 마셨을 때? 많이 크죠. 네. 음. 물론 처음 들어오는 히트감은 똑같은데 목 넘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제로가 좀 더 깔끔한 느낌? 그러니까 제로를 좀 선호하더라고요. 오히려. 요즘은 오히려 제로가 더 잘 팔리는 시대가 됐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맛 측면에서도 저는 이제 건강을 생각해서 처음에 먹다가 이제 맛 측면에서도 더 나은 것 같아서 이제 더 즐기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는 당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칼로리도 없고 생각보다 자주 먹게 된다는. 그러니까 외식할 때마다 제로 콜라 찾아서 먹게 되기는 하죠. 근데 뭔지 알아요. 저도 디카페인 먹다 보니까 자주 먹게 되더라고요. 아, 하루에 그쵸, 막 그쵸. 2잔, 3잔 막 이렇게. 그렇죠. 디카페인도 카페인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한 100잔 먹으면 이제 한 잔 정도 될 뭐 텐데. 어쨌든 물도 100잔 먹으면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그래서 제로슈가가 엄청난 전성기를 맞고 있는데 최근에 WHO에서 이 제로슈가 음료에 대한 연구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최근에 5월 15일자로 발표가 났는데 이 천연 당분을 대체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NSS라고 부르더라고요. 비당류 감미료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WHO는 사실 지침을 발표하는 거죠. 좀 강력하게 팬데믹처럼 강력하게 강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권고들을 내고 있는데 이 비당류 감미료에 대한 권고가 나온 거고요. 발표가 나왔고 이 발표가 굉장히 길었지만 한 줄로 요약해보면 몸무게를 조절하거나 비전염성 질병 위험을 줄이는 목적으로는 NSS를 사용하지 말라라고 권고를 한 겁니다. 즉 NSS로 대체하더라도 과당음료를 장기적으로는 체중 조절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애초에 사람에게 필수적인 식이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영양학적 가치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 다음이 문제죠. 더욱이 장기간 섭취하면 2형 당뇨병과 심혈관계 질환 위험, 성인의 경우 사망 위험에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과당음료도 안 좋고 그냥 물이나 마시라는 거죠? 그렇죠. 뭐 이거 제로도 안 좋고 도대체 뭘 먹어야 되나라고 하는데 이 연구의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그거예요. 이거 기사는 많이 보셨을 텐데 혹시나 본문을 안 읽어보셨으면 이걸 놓치셨을 수도 있는데 물론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처럼 대체 당을 찾아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연구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비당류 감미료가 처음 세상에 나오기 시작한 거는 이렇게 대체당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 때문에 나오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는 이렇게 메이저한 음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걸 왜 먹어? 제로콜라를 왜 먹어? 막 제로콜라는 2단이야. 막 그런 밈이 막 활성화되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다들 먹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당뇨 환자들 같은 이런 환자 같은 부류에서는 이제 별도로 따로 연구를 해야 되고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덧붙였고요. 결국 요약에 요약을 해보면 적당히 먹으라는 거예요. 그치. 뭐든. 그러니까 습관처럼 콜라 마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제로 콜라 나오고 나서 더 이제 죄책감 없이 물 대신. 물 대신 마실 정도로 진짜 계속 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는 마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지금 녹음 전에 방금 친구의 집들이를 갔다 왔거든요. 거기에 콜라가 120병인가가 있더라고요. 120캔. 제로 콜라가. 그래서 하루에 거의 끼니마다 먹는데요. 대박이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얘기해주고 왔어요. 잘했어. 그래서 이제 적당히 먹어라라는 게 사실 뭐 고리타분한 얘기지만 이번 WHO의 이제 발표의 요약의 요약을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근데 물론 과당 음료가 몸에 해롭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비당류 감미료가 몸에 해롭지 않다라는 건 아니다. 물 같은 건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둘 중에 하나를 먹어야 된다면 비당류 감미료 음료를 그나마 먹는 게 낫지만 이걸 물 대신 벌컥벌컥 자주 먹지는 말아라 정도의 권고고요. 이번 발표가 권고 수준으로 나온 이유는 사실 이 NSS의 섭취 습관과 질병 발생률 간의 인과관계를 보기엔 어렵다고 판단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먹는다고 해서 이 병이 걸립니다. 이걸 먹으면 이게 걸립니다. 이렇게 인과관계를 밝힌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애초에 먹어봤자 몸에 아무 이로울 게 없는 감미료들이고 네, 그래서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당류 감미료를 통해서 단맛을 섭취할 게 아니라 단맛을 전체적으로 줄여야 한다. 그러니까 단맛 자체를 멀리하라는 거죠. 디저트 좋아하는 분들은 듣다 보면 열받을 소리긴 한데 그래서 여기에 좋은 말이 하나 나와요. 가능하다면 어릴 때부터
단맛을 줄이는 것이 좋다. 그게 최고일 것 같아. 길들여지지 않게. 저는 약간 그 단맛을 줄였다기보다는 저희 부모님이 케이크를 예를 들어서 뭐 생일이나 이렇게 먹을 때 달지 않은 케이크를 선호하셨어요. 예를 들면 뭐 당근 케이크. 아, 그건 좀 덜 달아요? 그러니까 생크림 초코 케이크 이런 거 말고 보통은 이제 생크림 초코 케이크를 많이 먹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당근 케이크나 얼그레이 케이크나 이렇게 좀 단맛이 좀 많이 빠져 있는, 물론 당근 케이크도 생크림 쳐바르면 똑같은 거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너무 단 케이크는 못 먹겠더라고요. 약간 이거 좀 심하다 맛이. 약간 그렇게 느끼는 게 있는데 약간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한 거겠죠. 어릴 때부터 단맛을 좀 안 길들이다 보면 단맛에 대한 역치가 내려오니까 조금 먹게 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이번 발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들어보신 분들도 저거 잘못된 건데 혹은 저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문가들도 이 WHO의 발표에 의견이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아니다. 이 대체당 음료는 실제로 체중 조절 효과가 있고 몸에 이롭다는 게 무수한 연구를 통해서 입증이 됐고, 그리고 이거를 줄이라고 말하는 거는 괜찮지만 이 지금처럼 무슨 뭐 심혈관계가 어쩌고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는 너무 과대 해석이라는 거지. 뭐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쪽도 있고요. 과당 음료를 먹으라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 이 얘기는 뭐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는 견해도 있긴 한데, 근데 이 의사분들의 공통된 얘기는 그거죠.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그거는 이제 개인의 뭐 판단일 거고, 한 가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물이 아닌 음료다. 이건 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굳이 찾아서 마실 음료는 아닌 거지. 당연한 거지, 그거는. 그렇죠. 뭐 아까 앤서니 말씀처럼 외식할 때 청량감을 위해서. 기호 음료잖아요, 사실. 그치. 건강 음료도 아니고 사실. 근데 건강 음료도 그렇게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원래 물도 2리터 이상 먹으면 안 좋다 그랬어. 사실 건강 음료라는 건 사실 없죠. 사실 저도 프로틴 음료 이런 거 몸에 좋다고 하는 거 먹어봤는데 그거 돌려보면 당이 꽤 높아요. 맞아.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나쁘다고 할 수 있냐? 그건 또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당은 있어야지. 당 떨어질 때 있잖아, 우리. 아니, 그거 프로틴 음료에 당 안 들어가 있으면 못 먹어요, 역해서. 제가 진짜 무가당 두유라는 걸 제가 먹어본 적 있거든요. 그거 정말 고문이에요. 고문. 진짜 못 넘기겠어요. 꾸덕꾸덕한데 아무 맛이 안 나. 그 베지밀도 A인가? B가 다르다는 맞아. 거고 B가 또 A가 베이비인가 완전 그냥 토 나오는 맛. 토 나. 그 정도야? 아니야, 그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맛에 대한 역치는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근데 그걸 내릴수록 좋다는 거죠.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따지면 사실 아메리카노도 쓴맛밖에 없는 물이긴 하잖아. 근데 그쵸, 그거보다 그쵸. 더 별로였어요? 근데 쓴 맛이라도 있잖아요. 이게 정말 무가당 두유 같은 경우는 정말 우유 같은 맛도 아닌가 보네. 약간 콩 비린내가 살짝 나는 꾸덕한 게 목으로 막 계속 넘어가는데 그냥 몸에 좋다고 생각하니까 먹는 거지. 야, 내가 이걸 뭐 끼니마다 뭐 예를 들어서 목이 마를 때 그럴 때 먹게 되지 않을 것 같은 뭔 얘기하다 이 얘기하고 있었죠. 어쨌든 그래서 이런 발표가 있었고 논란은 있지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그 제로 음료를 엄청나게 제로 음료가 이제 팔리다 보니까 그쪽 반대쪽에서 후원한 연구 아니냐. 사실 뭐 우리나라로 치면 식혜나 수정과 같은 전통 음료들 이런 건 당을 뺄래야 뺄 수가 없죠. 사실 뺀 게 그게 전통 음료가 될 수 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뭐 의구심도 있는 상태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몸에 안 좋은 건 맞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제로 슈거의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저도 좋아하고 제 친구도 엄청나게 먹는 제로 슈거를 조금 줄여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